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자연산 주변 사람들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치유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을 때 처음에는 효과 있는 약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조건에 눈을 뜨고 봤고, 또 나중에는 이론이나 검증 가능한 근거나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자연치유로 뭔가 의미 있는 걸 주고받은 거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품성, 품격, 그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사이에 그 어떤 특징적인 그 성격적인 특성이 있어야지 그 자연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품격과 품성, 그런 윤리에 대해서 이 채널을 알아보는 건데요. 오늘은 자연산 물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치유라는 것이 자연산 물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치유 행위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에게 납품되는 약재가 대부분은 재배산입니다. 그리고 자연치유 분야에서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식품들도 주로 재배가 된 것들이 많죠. 오히려 자연산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연산은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연산 물건이 자연치유를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치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자연산 물건은 특별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녹즙기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기계적 완성도는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셨다고 자부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재료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도 중요한데 재료가 최대한 자연산에 가까운 거. 그래서 그분이 땅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는 땅, 또 주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땅, 그런 걸 찾아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치유 분야에 좀 있어 보면 물론 할 수 없이 재배한 거 아니면 화학적으로 만든 것들도 쓰지만, 만일에 어떤 기회로 자연산을 찾게 될 일이 있다면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물건의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윤리, 그 특성, 그 품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연산을 파는 사람들의 윤리를, 특성을 얘기해 보면요, 자연산을 취급하는 사람은 굉장한 불안정에 노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의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재료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을 키우기도 어렵고요, 또 사업이 잘 돼봐야 결과적으로 그 자연산이라는 물건의 흐름에 자기는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언젠가 공급줄이 마르면 고객들도 떠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사업이 0이 되는 상황이 오는 그런 걸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산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로 본업은 따로 있고, 자연산이라는 물건들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면 그것들에 손을 대서 그것대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자연산에도 신경을 쓰는 그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그래도 취급한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 사고 판다 하는 거를, 그게 일정한 품격이 되지 않으면, 일정한 품성이 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들을 보면 항상 일정한 품질의 일정한 물건들이 있죠. 어느 정도 공급 가능성하고 품질에 어느 선을 타협한 것입니다. 물건의 질을 무한정 높이면 매대의 물건이 들쑥날쑥하고 가격도 들쑥날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것들, 그리고 먹고 사는 규칙적인 돈이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산을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연산을 취급하는 사람은 그 자연산 물건이
품질이 좋을 때는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자연스럽게 팔려 나가기 때문이죠. 마치 맛있는 사과를 파는 곳을 누군가 알아냈다, 가족이. 그러면 나도 주문해줘, 나도 주문해줘 하면서 주문이 쌓이겠죠. 마찬가지로 자연산을 먹어보면 알기 때문에 그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변 사람한테 그걸 주고 시간만 흐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그 자연산이라는 게 계속 자연산이기 어렵거든요. 어느 날부터 재배가 되기 시작하고 또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연산의 물줄기는 언젠가 끊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지 물건의 생김새라든지 뭐 그런 건 그대로인데 효과가 영 예전 같지 않게 되는 때를 자연산을 취급하는 사람은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하면서 이제 물건이 안 팔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죠. 물건의 공급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내 평생에 일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산을 취급하는 사람은 규모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 사업만으로는. 규모를 키우려면 홈쇼핑처럼 갑자기 몇만 명이 뭐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물건을 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산은 생산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산의 공급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은 자연산을 취급하는 사람도 규모를 쉽게 늘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산을 사는 사람의 품성은, 자연산에 사는 사람의 품성은 우선 다 가격을 일반 물건에 비해서 대략 2배 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떤 라벨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뭐 검사표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뭐 마크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서류상의 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포장이 없고 겉으로 보기엔 몰라도 이걸 주는 사람이 자연산이다, 좋다라고 하면 그 흐름에 있으면 거기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려면 상당히 좀 이렇게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자연산을 쓰게 되죠. 품성이랄까? 자연산을 쓰는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연산의 사례 2가지를, 제가 겪은 사례 2가지를 얘기해 드려 볼 건데요. 우선 첫째로 양양에 있는 동일식당이라는 식당에 벽에 붙어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식당은 곰치국을 주로 파는 곳인데, 그 식당에 가면 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곰치는 100% 자연산이고 생물입니다. 냉동은 보관 안 되고 며칠 내에 소비 못하면 버려야 되는 생선. 몸에 좋아 저희 집이 아니어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드시라고 합니다. 30년 곰치국을 끓이면서 느낀 것은 곰치만큼 좋은 생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산이고 생물인 걸 취급하는데 이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니라도 어딘가에 먹을 수만 있으면 찾아가서 먹으시라고 고객에게 권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품성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제가 경희대 한의대를 나왔는데, 경희대 한의대 다닐 때 한 기업에서 산삼을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삼을 감별할 수 있는 본초 교수님에게 비서실 같은 곳에서 산삼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감별하고 그렇게 가는 거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산 물건은 그 자연산을 이제 캐거나 그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딘가에 제값을 주고 사줄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확인시켜 주거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자연산이라는 건 그렇게 뭐랄까, 그 인간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좀 특별한 품격 안에서 자연산이라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유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아마 뭐 자연산을 하라고 설득하기도 어려울 거고, 또 그걸로 사업을 하라고 설득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특별한 일에 자기의 사업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특별한 일에 기꺼이 돈을 내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자연산의 그 물건이라는 것이 그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산 주변 사람들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